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3강입니다. 자, 13강 제목이 재밌죠,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래요. 이게 뭘까요? 맨날 이렇게 말싸움하고 그러면 틀린 거 그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 막 이렇게 그거랑 또 틀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문화예요, 여러분. 그쵸? 어떤 상대방의 문화라든가, 그쵸? 이런 거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니까 그냥 그걸 인정을 하고, 그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오늘은 문화적인 얘기라서 단어도 단어인데요. 제가 일본에 관련된 문화를 좀 재밌는 걸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자체도 다 시험에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 그쵸? 긴장 주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보니까 뭐 이제 영어로 써있네요. 뭐 what, when, 뭐 그러니까 뭔가 언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언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지금 춤추고 노는 거 이런 문화인가? 그쵸? 이제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언어죠, 여러분. 그쵸? 언어가 우리가 가장 문화적인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언어인데, 우리 언어라는 표현은 우리가 고토바라고 써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말씀 원자에다가 요건 여러분 뭐냐면 입 옆자예요. 잎사귀 할 때 그 입 옆자거든요. 요 한자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나무에서 요거 세상세자 들어갔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풀, 여기서는 이제 잎사귀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뿌리 깊은 나무가 세상에서 이제 그 이겨내는 거죠. 뿌리 깊은 그런 나무가 세상을 이겨내면서 피워낸 어떤 잎사귀, 잎 이런 거죠. 그쵸? 그만큼 언어는 뿌리가 깊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말 또는 언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고토바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죠? 자, 이 언어가 통해야 되죠, 여러분. 그쵸? 그쵸? 그래서 언어가 통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요거는 통할 통자로 여러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쵸? 근데 상대가 이해를 해서 그게 서로 통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역시 통할 통자는 쓰지만 요게 발음이 틀려져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즈우지로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다, 말이 통하다라고 할 때는 고토바가 즈우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쟤랑 나랑 말이 안 통해 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쵸? 그 사람이 나를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즈우지로의 마스형 마생 들어가서 즈우지마생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많이 쓰는 단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통하다라는데 저런 의미의 통하다도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고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되셨어요? 자, 역시 문화예요, 여러분. 문화를 지금 보는 거니까 문화라는 단어는 너무 쉽죠? 그대로 여러분 뭐예요? 문화는 분과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문화가 뭐라고 여러분? 분과. 어렵지 않죠, 이 단어는. 자, 그런데 이런 거에는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요 다르를 위자를 써서 우리가 지가우라고 얘기를 해요. 다를 위자, 어긋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어긋날 위자라도 쓰는데 요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살짝 보고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라고 해서 넘어갔거든요. 여기가 좀 큰 주제라서 여기다 넣는데 어쨌든 뭔가 다르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때, 어긋났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가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다를 위자 보면 여러분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자, 보면 요 위에 요 부분하고요. 요 밑에 부분하고는 서로 또 비슷한 한자인데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방향이 요로 뚫렸지만 얘는 방향이 일로 뚫렸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를 위자, 그래서 어긋나다, 틀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 할 때 부분과가 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되셨어요? 그렇죠? 이거 맞아요? 틀렸어요? 라고 할 때 지가에마스, 지가에마스 이렇게 되게 많이 하죠. 계속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계속 틀렸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라는 표현, 지가라는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떤 게 다르냐면은요, 이제 요런 게 이제 크게 차이가 나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치 부끄럽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요 부끄러울 치자를 써서 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어디서 보셨냐면 하즈카시라고 할 때 형용사에서 봤어요. 부끄럽다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하즈카시라는 형용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부끄러울 치자를 그대로 쓰는데 여기서 명사로 그냥 하지까지만 쓰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 요 하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보시면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뭐 마음이 있고 귀가 있는데 요 한자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얼굴이 빨개진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디가 빨개져? 귀까지 빨개진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좋아하는 거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도 어떤 귀가 빨개지는 거, 귀까지 색깔이 바뀐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부끄러울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얘네가 이제 어떤 게 다르냐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얘네는 이제 제가 이제 뭐 하진노 분과라고 얘기하면 부끄러움의 문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뭐 다른 서양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죄의 문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서 누구 사람을 때리지 말라라든가 사람을 뭐 죽이지 말라라든가 이런 절대 그 행동 윤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윤리적 기준이. 근데 일본은요, 요거예요. 하지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딱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요거를 바깥으로 표현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이런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바깥으로 표현을 안 하거나 표현을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모르면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그런 문화가 얘네 문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속담도 되게 유명한 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데 일본에서 제일 좀 유명한 속담이 그게 있어요. 여행의 수치는 버려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로는 뭐 그 여행을 여러분 이제 료코 말고 타비라는 표현을 써서 뭐 타비노 하지와 가키스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거 속담이거든요. 여행의 수치는 버려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모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내가 그냥 마음속만 갖고 있고 그냥 내가 그거 표출 안 하면 되고 뭐 표출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면 돼, 이런 문화가 좀 강해서 비판도 좀 많이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디 해외여행 가면 사고도 많이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약간 이런 영향의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지, 이게 조금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요 단어도 여러분 잘 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하즈카시라는 표현을 써서 뭔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제일 사죄하는 말로 많이 쓰는 게 뭐 하즈카시고 또 오시마시다, 그럼 부끄러운 짓을 제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좀 있구나, 얘네 이 사람들의 일본 성향은 또 이렇구나라는 정도를 좀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하지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서 문화적인 설명도 제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요게 하지노 분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책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 일본 문화에 대한 책을 썼을 때도 요런 표현을 좀 많이 써요. 그게 좀 많이 다르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요런 건 단어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벚꽃이에요. 벚꽃인데 여러분, 사쿠라가 벚꽃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바람잡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자, 사쿠라가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여의도나 이런 데서도 우리 벚꽃도 되게 많이 피잖아요, 여러분. 그쵸? 너무나 예쁜 꽃인데 이게 바람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바람잡이가 그냥 뭐 은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진짜 단어에 있는 단어예요. 사전에 찾으면 있는 단어예요. 정식 단어인데 왜 사쿠라가 바람잡이로 쓰이냐면은요. 이게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꽃이 너무 예뻐서 이 그 바람잡이가 여러분 뭐예요? 그게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뒤에서 막 사람 모아주는 것도 있고 돈을 받고 나서 뭐 이렇게 구경꾼으로 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그래서 사람을 막 모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벚꽃이 피었을 땐 그만큼 사람들이 막 열광해서 많이 모여들고, 얘네가 이제 이런 벚꽃 축제 하나미 같은 게 있을 때는 진짜 막 거의 뭐 정말 심하게도 저 시간에 저렇게 맥주 마시고 놀아도 되나 할 정도로 공원에 사람들이 꽉 차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람잡이의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본 술집에 이제 거리 같은 데 가시면 그 이제 입구에 꽃이 이런 꽃으로 막 화자리 장식해 놓은 데가 다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호객 행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강남 어디 이렇게 술집 그런 이렇게 뭐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그 내부 전체가 꽃이에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강도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모양을 잡아놓고 전부 다 그 이 사쿠라로 전부 다 치장을 해놨어요. 그만큼 얘네가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너무 예쁘니까. 그쵸? 그래서 바람잡이의 뜻도 있다라는 거, 요런 건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 여러분 정식 단어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같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그쵸? 그리고 요런 거 가는 거, 구경 가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미라고 해서 우리가 꽃구경 이런 거 벚꽃놀이라고 할 땐 하나미 이렇게 씁니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팟도라고 제가 지금 재밌는 단어를 넣어놨죠, 여러분. 자, 팟도라는 표현은 뭐냐면 확, 정말 여기 있는 거 확 때릴까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확, 진짜 팍 피었다라는 의미할 때 뭔가 이렇게 한꺼번에 확 이런 의미거든요.
이 벚꽃이 어때요, 여러분? 그쵸? 한 번에 확 폈다가 그 시기 딱 놓치면 어때요? 다시 들어서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에 확 피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팥도 사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쿠가 이게 우리가 피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쵸? 꽃이 피다라고 할 때 이거 공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팥도 사 있다 그러면 확 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쵸? 근데 요 팥도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이 벚꽃이 확 피는 거에 되게 열광을 하는 이유가 그 기질이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뭐 화끈하게 그 일본 사람들이 화끈하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화끈하지 못한 그런 확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닌 항상 조심성 있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화끈한 모습에 뭔가 매료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나온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벚꽃이 확 피는 거 그런 걸 되게 자기들의 성향 담고 싶다라는 표현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사쿠라가 팥도 사 있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런 표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팥도라는 단어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도 쓰이지만 우리가 뭐 오늘은 좀 확 놀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쵸? 팥도 아소부라든가. 되셨어요, 그죠? 이런 거 오늘 좀 확 마시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화끈하게 막 이런 표현을 쓸 때 팥도 너무 이런 단어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사로서도 여러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얘가 이렇게 같이 잘 쓰이는 게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리아이즈 이런 단어도 정말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토리아이즈 저기 나온 대로 여러분 일단 우선 이런 표현이에요. 일단 여기 뭐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토리아이즈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요것도 요거에 대한 것도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제가 이제 넣었는데 이것도 시험에는 잘 나오는 단어예요. 같이 기억하세요. 토리아이즈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그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 일본에는 맥주가 유명하죠. 그쵸? 그래서 맥주가 있는데 자, 도리아에즈 비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루는 맥주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병맥주는 빙비루, 그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리아에즈 비루는 뭘까요?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발포주 맥주보다는 더 약한 그쵸 근데 맥주 맛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발포주 핫포슈가 되게 유행을 해서 일반 진짜 맥주보다 돈이 싸거든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진짜 맥주 완전 붐이 진짜 많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술자리에 딱 가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소주를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주 마시기 전에 아예 맥주부터 입가심해야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맥주부터 쫙 마시는 그게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제 종업원이 뭐 드시겠어요 라고 하면 일단 맥주요 이런 말을 되게 유행할 정도로 엄청 마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말이 토리아에즈 비루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선 맥주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너 맥주 중에 뭐 좋아해? 일본에서 맥주 제일 잘 팔리는 맥주가 뭐야? 그럼 우리는 뭐 아사히, 삿포로 막 이렇게 얘기할 거를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장난하라고 토리아에즈 비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뭔가 상표처럼 얘기를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되셨어요,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말장난을 하는 거죠. 너 뭐 갖고 싶어? 그럼 네 마음? 막 이런 것처럼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유행을 했던 와 더불어 요 단어가 포인트죠 여러분 어쨌든 토리아에즈 그래서 같이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되셨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단어에는 이거 맛있겠다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자 채우다 채워놓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보실게요 자 요거 우리 아까 봤던 단어 여러분 그쵸? 여기에 이제 선비사자에다가 이제 말 입구자지만 말을 의미한다 해서 우리가 선비는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길자 좋다라는 의미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좋게 하냐면 말, 그쵸?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한다라는 것 또는 좋은 것을 이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좋은 것, 좋은 말은 꽉꽉 채워 넣는 거죠. 그쵸? 이렇게 딱 몰아 넣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꽉꽉 채워야 사람도 좀 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채우거나 채워 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봐서도 이런 것도 이제 꽉 채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제 덮밥, 돈 종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것저것 그냥 한 번에 탁 넣어서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채워 넣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스메루가 원래 그런 의미다라는 걸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하고 많이 연결돼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신 단어가 요 단어예요. 통조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즈메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츠메인데 연탁돼서 즈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발음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여러분 요게 이제 원래는 요 한자 자체는 장군 부자인데 이거 어떤 그릇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사방으로 퍼진 이런 그릇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뚜껑 닫힌 거 이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이 사람들은 채워 넣는 걸로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한 통에다 우겨 넣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조림이라고 얘기를 해서 간스메라는 말이 통조림으로 엄청 잘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N2, N1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재밌겠죠. 그래서 즈메가 이렇게 해서 채워 넣는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모아놓고 채워 넣고 거기에 한 곳에 딱 이렇게 몰빵해 놓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쵸? 보면 즈마라나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그냥 외우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요것도 요 한자로는 이제 요게 지금 쓰잖아요, 여러분. 그쵸? 여기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즈마라나이는 사실 뭐냐면 뭔가 좀 채워놓고 한 곳에 몰아놓는 게 이런 사람들, 이런 게 미덕인 사람들이 뭔가 흩어져 있어. 그쵸? 그러면은 그거는 이 사람들은 좋겠어요. 그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되게 시시하고 막 그래 보이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고. 그쵸? 그래서 채워넣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비판으로 나온 단어 같아요. 그래서 시시하다, 재미없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죠. 그쵸? 그렇게 연결하시면 이 단어가 훨씬 수월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채워넣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이 사람들 그 자기네 미덕에 반해서 재미없고 시시한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전에는 즈마라나이 오또꼬 이러면은 그 사람이 되게 시시한 사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학력도 별로고 막 직업도 별로다 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 지금도 물론 그런 뜻으로 쓰이지만 즈마라나이 오또꼬 그러면 이제 그런 뜻으로라기보다는 시시한 남자, 재미없는 남자 이게 뭐냐면 같이 있으면 되게 재미없고 시시한 거예요. 재미도 없고 유머도 없는 이런 뜻으로 되게 많이 쓰여서 요즘 남자들이 즈마라나이 오또꼬를 이런 소리를 듣는 걸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랑 있으면 재미없다고 하니까. 이해 되셨나요? 그 다음에 뭔가 선물을 줄 때 즈마라나이 모노 데스가 막 이렇게 주면 되게 시시한 건데요. 되게 하찮은 건데 별거 아닌데요. 이런 의미로도 되게 미안하면서도 많이 쓰여요, 여러분. 그렇죠? 예의상 쓰는 말이겠죠. 그런 말은. 그렇죠? 그래서 즈마라나이도 같이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들 아 저런 어원이 있구나라고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스메루, 즈마라나이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어원은 파생돼서도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이가 저렇게 되지? 이거는 아니고 이 단어는 그 자체를 알아두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입니다. 자세 특이하죠, 여러분. 어떤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 밥 먹는 자세는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자, 요거죠. 자, 모양 자체에다가 이제 형세 세자, 세력 세자죠, 여러분. 그쵸? 자, 이거 모양 자체예요. 여자의,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뭐라 그랬지? 제가 두 번째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했던 단어죠. 자, 여자에게 두 번째인 거는 뭐예요? 모양, 외모.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거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그쵸?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사람은 모두 두 번째죠. 뭐가 모양은 되셨어요. 외모는 겉모습은. 그래서 이 모양 자자고요. 발음은 우리가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세자 그대로 우리가 음독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 형세 세자 세력할 때 그 세자 그런 거 기세 세자 다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자, 어떤 힘이요. 어떤 힘의 크기에 따라 땅이요. 이 땅이 나뉘죠, 여러분. 힘의 크기에 따라.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어떤 세력, 힘의 크기에 따라 땅이 여러 번씩 이 사람 땅이 됐다, 내 땅이 됐다. 즉, 어떤 세력에 따라, 힘에 따라, 힘의 크기에 따라 땅이 나뉘는 거는, 자, 이건 여러분 둥글 한자죠? 돌고 돌아요. 세력 싸움은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형세세제, 기세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세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세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되셨어요? 그렇죠? 자세 뭐라고 여러분? 시세라고 해서 한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야. 리스크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스크 위험이에요.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문화에 따른 위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험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스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세와 위험을 배웠어요. 자세는 시세, 그리고 그거에 따른 위험, 리스크.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의존이죠. 각 문화, 사람들은 다 각자의 나라의 문화에 의존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의존이라는 단어도 제가 넣어봤는데, 자, 지금 이건 오대자고요. 이건 사람 인자죠. 자, 의존할 의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람은 우리 옷에 의지하잖아요. 추울 때 옷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얼어 죽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옷에 의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죠? 사람은 옷에 의지한다. 의지할 의자 서서 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나라 이 한 땅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서는 사람과 뭐죠? 어린아이로 구성되어 있고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아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우리가 의존, 이건 있을 존자라고 해서 그래서 의존은 뭐라고 하냐면 이존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발음은 그냥 손 써서 이손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틀린 거 아니에요. 쓸 때 이존, 발음은 이손이라고도 한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자, 산대라고 나와요. 여러분 산대는 뭐냐면요. 세 개의 낮춘 거, 이거 낮을 젖자잖아요. 자, 옛날에는 산고 세 가지 높은 것만 있으면 그 사람은 대박이라고 했어요. 학력이나 높든가 아니면 수입이 높든가 키가 크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이상형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산대 세 가지 낮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자,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여러분 뭐였냐면 우리가 그 리스크 전에 했던 게 여러분 자세였잖아요. 그쵸? 자세, 우리가 자세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시세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가 그 다음 배운 게 여러분 뭐였냐면 리스크, 그 다음 지금 이존. 이렇게 해서 테일 시세, 테일 리스크, 테일 이존 이렇게 하면 세 가지의 낮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시세는 낮은 자세, 저자세예요. 그래서 저 사람,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상형이 그거예요. 일본 지금 여자들의 이상형이 저 남자가 나한테는 저자세. 레이디 퍼스트를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리스크는 뭐냐면요. 직업상 위험이 낮은 거. 위험도가 낮은 거. 그래서 우리가 테일 리스크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뭐냐면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 나한테 의존하지 않는 남자. 그걸 얘기를 해요. 이상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테일 이존. 이렇게 해서 우스갯소리로 남자 이상형이 뭐예요? 그럼 산테일 데스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테일 시세, 테일 리스크, 테일 이존 이런 식으로도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단어도 알아두시고 요 단어도 이제 유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세, 리스크, 이존, 우스갯소리로 테에 붙이면 산대가 되더라. 되셨죠? 근데 이 산대에는 이상형인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문화적인 거지만 이런 거 같은 문화죠. 우리도 이제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마자콘이 뭡니까? 마마보이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마자콘이에요. 마마보이. 마자는 여러분 마더를 일본의 사람들이 마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콘은 콤플렉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콤플렉스를 줄여서 이렇게 콘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자콘이면은 엄마 콤플렉스라고 해서 마마보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테이는 이상형이지만 제일 싫어하는 건 마자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화적인 단어니까 여러분 같이 알아두세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마마보이 제일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만 따라하는 사람도 우리 있나요? 우리 아빠보이 있나요? 마마보이는 있어도 파파보이 있나? 굳이 만들면 파자콘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밌으셨나요? 자, 그럼 우리 이런 문화적인 건 어떻게 해요? 서로 인정하고 즐기면 되죠? 그래서 즐거울 낙자 써서 우리가 단호시문데 이건 너무 쉬운 단어다.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제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파닥파닥 춤추고 노는 데다라고 해서 1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 노니까, 다 노시오 하니까 즐겁잖아요, 여러분. 다 노시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기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단호시문 이런 문화는 인정하고 즐기자라고 해서 넣어봤어요. 단호시문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문화적인 설명은 많이 했으나 다시험용 단어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거는 이제 여러분 낚이시면 안 돼요. 다시험용 단어예요. 자, 문화라고 얘기할 때 문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 그렇죠? 어떻게 한다? 문과. 되셨어요? 그렇죠? 문과 2번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의존한 거 나왔네요, 여러분. 그쵸? 옷에 의존한다, 사람은. 그리고 아이와 사람이 존재한다, 이 땅에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의자가 우리, 근데 여러분이 머리를 굴리시는 거죠. 그거 아주 좋은 자세긴 한데, 의논할 때 기론이었으니까 같은 의자.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아. 기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쵸? 이건 어떻게 한다? 이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의존은 이존이라고 쓰시면 돼요. 2번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2번. 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여러분. 자세입니다. 자, 자세라는 한자를 고르는 건가 봐요. 어쩜 좋아. 다 비슷하게 생겼네. 그쵸? 자, 볼까요? 자, 이거는 딱 보니까 사람의 두 번째야. 모양은, 외모는. 그래서 모양 자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맞네. 그쵸?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얘가 틀렸죠, 여러분. 그쵸? 이거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여자를 손으로 잡아 낚아채서 힘쓰게 만든다. 힘쓸 노자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땡이죠, 여러분. 맞아요? 기억나세요? 자, 2번이요. 요거는 뭐야? 재물이 그 다음이래요. 그쵸? 재물 자자. 사람은 재물, 돈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이렇게 기억하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재물 자자예요. 일단 모양 자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땡.
역시 이것도 틀렸네요. 되셨어요? 자, 3번 볼까요? 자, 이거는 딱 보니까 다음 차자만 들어갔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일본 지하철 타시거나 막 이러면 다음은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도 여러분 일본어로 번역해서 얘기할 때 즈기와 막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즈기는 무슨 역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음 차자인데 요것만 들어가니까 땡. 그 다음에 자세 세력세자 보니까 기세세자 보니까 지금 보니까 잘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쵸? 땅 나눠 가졌고 힘에 따라서 돌고 도는 거. 그래서 요건 맞네요. 그쵸? 자, 근데 앞에 게 틀렸고 정답은 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자 들어갔고 요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힘 들어갔고 땅 나뉘는 거 들어갔고 돌고 도는 거 들어갔고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입니다. 시시한 얘기는 그만하세요 라고 할 때, 자, 시시하다라는 거 제가 스메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시시한 얘기는 오모시로이 이거 아니죠, 여러분? 재밌다. 자, 2번 아타라시는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건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츠마라나이 정답은 3번이네요. 그쵸? 그래서 츠마라나이 하나시와 뭐 야메테쿠다 사이라든가 이런 표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소가 씨는 바쁘잖아요. 바쁜 얘기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지만 1번, 2번, 4번 같은 거 여러분 체크 잘 해두세요. 자,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요. 자, 위험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리스크. 그래서 인기 있는 직업의 리스크 뭐라 그랬죠? 그거는 테일 리스크, 위험도가 낮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1번 보니까 리모컨? 아니죠. 리모컨의 투자가 아니죠. 자, 리스타치 이거 조사네요. 아니죠. 자, 3번 리스크 정답이죠.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자, 4번은요. 리스토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리스토럭션 그 영어 있죠 여러분. 정리해고 할 때 이걸 리스토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단어니까 같이 아시고 얘나 얘 정도는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3번은 정답입니다. 위험 리스크 되셨나요? 자, 그는 농담이 통하지 않아요. 어이구 답답해. 그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그렇죠. 즈지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즈지마생.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예문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아빠는 농담이 안 통. 이런 얘기할 때도 우리가 즈지마생 하면 되죠. 자, 즈지로 이그룹 동사니까 루떼고 마생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농담이 통하지 않습니다. 즈지마생. 되셨어요? 자, 그다음 선생님은 농담이 통하지 않아. 이런 말도 여러분 써먹으셔도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선 맥주 한 병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 나온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우선 이런 표현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쵸. 토까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뭐예요? 토리아에즈. 토 나올 때까지 외우세요, 여러분. 그쵸? 토리아에즈. 그럼 우선 일단 이런 뜻이에요. 맥주 한 병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쉽죠? 비루 한 병, 이뽕 주세요. 그다사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토리아에즈 미로 이뽕구다 사이라든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토리아에즈 미로구다 사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조수가 갑자기 생각 안 나면 되셨어요? 포인트는 토리아에즈. 되셨어요? 하이.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 또는 언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토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문화는 뭐라고 여러분? 문과. 그렇죠? 자, 그다음에 틀리다, 다르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가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끄럽다 해서 제가 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형용사로는 하즈카시가 있지만 명사로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하지. 되셨어요? 하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벚꽃 있죠, 여러분. 벚꽃. 나무에 여자가 또 이렇게 예쁘게 핀 거. 원래는 이거 앵두나무 앵자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벚꽃도 된다라는 거. 사쿠라. 그렇죠? 그래서 벚꽃. 그래서 막 꽃으로 유혹하는 거. 바람잡이의 뜻도 여러분 새로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리아에즈 일단 제가 농담하면서 말씀드렸죠. 꽉꽉 채워놓는 거. 즈메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세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험 뭐라고 한다? 리스크. 자, 그 다음에 의존은 이존. 그래서 산대에 같이 설명드렸고요. 이상형. 그 다음에 마자콘. 이거는 마마보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즐기다는 뭐다? 다노시무. 그쵸? 뭐 이게 여러분 사실 뭐 시험에 나오거나 이러진 않은데 뭐 드라마 이런 거 보거나 막 이러면 만화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10점 업이 됩니다. 즈지로. 네, 많이 업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즈지로 통하다. 자, 간스메 엄청 도움이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간스메 꼭 알아두세요. 통조림. 그 다음에 팥도. 이것도 부사로 여러분. 팥도. 팥 피었다 이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 이런 거 확 때려볼래. 이거 확도 되나?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의 팥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츠메루에서 같이 어원이 비슷하게 나온 걸로 이해하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다. 츠마라나이. 시시하다, 재미없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번 강의 여러분 제가 문화적인 말씀은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거의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 단어의 포인트를 맞추세요. 알았죠? 사쿠라가 꽃이 열라 펴갖고 막 그래서 이게 어떻게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바람잡이의 뜻도 있다.
토리아 여기까지 딱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맥주인데 우선 맥주 이게 뭐였더라 이러지 말고 토리아이즈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츠카레사마 되시다.